어느 날 개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바다, 대양, 호수, 강, 열대우림을 뒤졌어요. 살아있는 개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오래된 껍데기만 있었죠. 개들은 일생 동안 여러 번 껍질을 벗거나 껍질을 탈피해요. 몸은 계속 자라지만 껍질은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들은 낡은 수트를 벗어 던지고 숨어요. 거기서 새로운 개 자라날 때까지 침묵 속에 기다리죠. 하지만 왜 모든 개들이 같은 날에 탈피를 한 걸까요? 어디에 숨은 거죠? 6개월 후. 멋진데? 어부가 낚싯대를 잡아당겨요. 그는 대서양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배를 타고 있어요. 낚싯대는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뭔가 큰 게 걸렸나 봐요. 어부가 온 힘을 다해 낚싯대를 잡아당겨요. 그러다 그의 얼굴에서 기쁨이 공포로 변해요. 거대한 개 집게발이 물 밖으로 뛰어나와 낚싯줄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두 번째 집게발이 나타나 집게로 한번 짚더니 배를 반으로 쪼갰어요. 바로 그때 화물선이 지나가면서 괴물에게 겁을 주어 쫓아버렸어요. 몇몇 선원들이 어부를 갑판으로 끌어올렸고 어부는 물속을 내려다봐요. 자동차 크기만한 거대한 개가 주위에 헤엄치고 있어요. 집게발이 한 번 더 튀어나오더니 배의 금속 선체를 움켜쥐어요. 금속이 끽끽거리는 소리가 끔찍해요. 선장은 전속력으로 달려 라는 신호를 보내니 덜컥하고 개의 거대한 집게발이 풀렸어요. 배는 얕고 신비한 조수가 흐르고 있는 해안으로 항해했어요. 해안에 이상한 진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래가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깔때기 모양을 형성해요. 거대한 개들이 기어나와요. 수백 수천 마리가 있는데 모두 물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공포가 엄습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내륙으로 뛰어갑니다. 도망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찍고 있어요.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요. 하지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 괴물들과 마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개는 탈피를 할 때 굴을 파요. 모래 깊은 곳에서 포식자와 나쁜 날씨로부터 보호받고 있었죠. 이번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개들은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숨었고 더 성장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6개월 동안 개들은 앉아서 새로운 껍질이 자라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개들이 나왔고 오직 한 가지, 먹이를 원하네요. 대부분의 개들은 방해되는 모든 살아있으나 죽은 생선, 달팽이, 심지어 다른 개들을 먹어요. 싸우는 걸 좋아하고 선천적으로 공격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거대해졌고 작은 조개류와 해조류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큰 물고기가 맛있겠지만 개는 헤엄을 잘 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못 잡아요. 하지만 육지에서는 꽤 빠르게 움직이죠. 큰 물고기는 안전해졌지만 저희는 어쩌죠? 하루 뒤, 잠수함 잔망경 같은 수천 개의 눈이 물 밖으로 나와요. 개는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어서 멀리서도 잠재적 먹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개들의 눈은 집과 움직이는 물체, 차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날카로운 집게발 수천 쌍이 물에서 나와 도시로 향합니다. 거리에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전봇대를 자르고 차를 뒤집고 유리를 깨뜨려요. 모두들 도로를 급히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향해요. 개들이 사람들의 탈출구를 차단합니다. 먹잇감을 바라보지만 골목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전해 보입니다. 아니네요. 개가 옆으로 돌아 골목으로 밀고 들어가요. 배고파서 집게발을 딱딱거리기 시작해요. 사방이 막혔고 개가 사방에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상계단을 기어 올라 옥상으로 갑니다. 개도 따라오려고 하지만 개가 짚는 나무, 심지어 금속 비상계단조차 개의 거대한 무게 때문에 부서져요. 개들은 배고파하며 위를 쳐다봐요. 옥상에서 사람들은 개들이 도시를 파괴하는 걸 지켜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지만 그렇다고 개들은 멈추지 않아요. 개들이 문과 벽을 허물어뜨려요. 모두들 옥상에 모여 하늘을 바라보며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헬리콥터가 드디어 도착해서 도시를 대피합니다. 거대한 개는 크리스마스 섬의 큰 문제예요. 이곳은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의 바다에 있어요. 섬 사람들은 짐을 싸서 부두로 차를 몰고 섬을 떠나요. 이들은 꽤 겁에 질렸지만 또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마지막 인간이 떠나자 섬이 조용해져요.
하지만 아직 개가 없잖아요. 무슨 일일까요? 하늘이 흐리고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요. 첫 방울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작은 진동이 땅을 가로질러 뿜어져 나와요. 섬 중앙에 있는 열대우림의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나무가 쓰러지고 땅이 흔들려요. 하지만 이건 지진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거예요. 거대한 꽃게들이 머리를 내밀어요. 수백도 수천도 아니고 수천만 마리가요. 이 개들은 번식하기 위해 매년 열대우림에서 인도양 해안으로 이동해요. 보통 크기일 때도 개들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소름 끼친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바다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울까요? 40m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발밑을 특히 조심하세요. 아, 깜짝이야. 모래 속에 반쯤 감춰진 저 무서운 얼굴은 뭐죠? 바로 북방 스타게이저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이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가까이 올 때까지 모래에 몸을 묻고 기다리죠. 그러고 나서 이 무서운 물고기는 전기 충격으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수면 아래 70m까지 더 깊이 이동합니다. 거기서 색깔이 화려하고 부은 것 같은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는 30cm를 넘지 않아요. 큰 입 배도라치예요. 처음엔 해롭지 않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자극받지 않으란 말이죠. 이 동물은 동요하면 엄청나게 큰 입을 벌려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이 방어 전술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광경이에요. 다행히도 이 물고기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는 생물은 얕은 물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m 깊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왕좌의 게임 거미 불가사리라고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다 바닥을 천천히 기어다니는 불가사리와는 달리 이 생물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길고 유연한 발을 꿈틀거리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몸체는 단단한 탄산칼슘 껍질에 의해 보호됩니다. 뱀 불가사리라고도 불리는데 작아서 구석, 균열, 바위 틈새에 잘 숨습니다. 훨씬 더 깊은 600m에서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를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건 진짜 동물이라기보다는 전설 속의 생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2001년에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만큼 큽니다. 이 오징어의 눈알은 축구공 크기예요. 오징어 자체의 무게는 270kg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약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또 다른 으스스해 보이는 동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약간 빨갛고 작은 편이고 길이는 30cm 이하예요. 가까이 다가가니 오히려 유순해 보이거나 그냥 무관심해 보이네요. 이 동물은 뱀파이어 오징어인데 마치 촉수가 달린 우산처럼 보여요. 먹물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 다음으로 약 1000m 깊이에서 쿠키커터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물은 기생동물이에요. 큰 물고기, 돌고래, 고래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달라붙죠. 그런 후에 깔끔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해서 쿠키 크기의 살점을 잘라냅니다. 이 무섭게 빛나는 동물은 51cm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바다의 약광층에 삽니다. 수심 1000m에서 빛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수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특이한 모습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러라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와 매우 민감한 원통 모양의 두 눈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물고기 눈이 위를 향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수심 약 1200m 정도 되는 곳에서 무언가 축 처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롭피쉬는 뼈나 근육이 없어요. 젤리 같은 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수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블롭피쉬는 매복 포식자예요. 보통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헤엄쳐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유난히 무서운 모습의 생명체가 보이네요. 마귀상어는 코로 먹이를 감지합니다. 이 생물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 있는 인대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동물이 너무 가까이 오면 상어는 입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이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얼굴에서 18cm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1500m로 내려가면 또 다른 상어를 만날 수 있어요. 주름상어는 초대형 뱀장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가미 가장자리에 빨간 주름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생물의 끔찍한 입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25줄의 이빨이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총 300개나 된답니다. 상어는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며 물속에서 떠다니기를 선호해요. 그러다가 뱀처럼 공격을 하죠. 갑자기 전구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보이네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니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하게 됩니다. 초대형 이빨로 업그레이드된 뱀장어처럼 보여요. 바로 1800m 깊이에서 살 수 있는 심해 드래곤 피쉬입니다. 물고기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 자, 이렇게 시작해보죠.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셨군요. 알람 때문은 아니에요. 새벽 5시예요. 몇 초 후 여러분은 창문을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2층에 살고 있어요. 누가 혹은 무엇이 창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창문 청소부요? 여러분은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걸요? 노크 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창가로 가서 손을 뻗어 커튼을 잡고는 휙 걷어봅니다.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문 밖에 작은 물고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정어리떼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지나가면서 창문을 몇 번 두드렸던 것 같네요. 정어리가 너무 많아서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물고기가 날아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집 사이를 날아다니고 문어는 촉수로 공기를 가르며 비구름을 만듭니다.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웃집 지붕 위로 상어 2마리가 바다사자 4마리를 쫓아가고 있고요. 이웃이 여러분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는 창문에서 낚싯대를 잡고 물고기가 미끼 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고래 몇 마리, 아니 돌고래가 떼를 쥐어 창문을 지나 날아갑니다. 마치 인사를 하듯 쾌활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TV를 켭니다. 모든 채널이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구의 바다 생물들이 나는 법을 배워서 바다를 떠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은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어선들은 바다, 해양, 호수, 강에서 가동을 못하고 있고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바다 거북이 땅 위를 기어다니네요. 몸을 떨면서 다리를 펄럭이며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새우떼도 여러분을 지나 날아가네요. 바다가 중력을 잃은 걸까요? 물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에 살고 있으니 해안에 가보기로 합니다. 바닷가에 가까워지니 물살은 잔잔하네요. 중력은 이상이 없는 듯해요.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계속 공중에 떠오릅니다. 6개월 후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자연현상에 익숙해집니다. 물고기가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떤 바다 생물은 대기의 중간층을 통과합니다. 하늘에 물고기 포식자가 나타난 이후로 작은 새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들은 살이 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어요. 통통한 갈매기, 알바트로스, 펠리컨, 독수리는 거의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비행기들이 비행을 멈췄고 배 여행이 증가했어요. 세상의 생태계는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엔 생명이 없어졌어요. 많은 물속의 박테리아, 미생물,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하늘로 이동했거든요. 사람들은 더 자주 병에 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비가 오면 수백 마리의 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물고기를 잡아먹던 많은 포식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도로와 도시로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비행 생명체들을 연구해 이들이 어떤 연유로 폐의 구조를 바꿨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고기가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이 평범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기로 결정한 것 같았죠. 어부들은 하늘의 물고기를 잡을 풍선을 만듭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올가미를 날아다니는 고래에 던져
마치 거대한 말을 타듯 고래를 타고 다녀요. 착륙은 좀 어렵겠지만요. 이전에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살던 동물들이 높은 고도에 정착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고기 종을 발견합니다. 대양의 해저에서 거대한 문어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많은 이들은 이 문어를 크라켄이라고 부릅니다. 이 괴물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정착해서 이제 모두 이 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가장 깊은 곳의 수중동물은 우주에 도달합니다. ISS의 우주 비행사들은 지나가는 반짝거리는 포털이 등 뒤로 닫힙니다.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맞이해요. 자, 여러분이 이 세계를 찾아온 첫 번째 방문객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여행인 건 분명합니다. 언뜻 보기에 여러분이 살던 세상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교통수단, 비슷한 건축물. 왜 친구들은 이 여행이 평생 잊지 못할 여정이 될 거라고 했을까요? 여행사 직원이 여러분이 방문할 마을이 바닷가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바다 근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가이드가 의아해하면서 그러라고 합니다. 날씨는 맑고 화창하고 더워요. 당연히 햇볕을 쬐기 위해 옷을 벗습니다. 잠시 후 거품이 이는 파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가이드가 팔을 잡고 말립니다. 그의 손힘은 의외로 강하고 표정은 불안해요. 안 돼요. 해변에 와서 이렇게 물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려는 건가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 해변이 뭐가 그렇게 위험하죠? 이안류? 가이드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당신 세계 사람들이 왜 이곳을 여행하는지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고개를 가로젓자 그는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껄껄 웃고 나더니 심각해져서 중얼거립니다. 좋아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걸 보여드리죠. 평생 동안요. 갑시다. 여러분은 바닷가를 따라 걷습니다. 물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말이죠. 가장 놀랍고 가장 걱정스러운 건 섬뜩한 침묵입니다.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뿐입니다. 노는 아이들도 보드 타는 서퍼도 없어요. 물고기를 기다리는 어부도 없습니다. 가이드가 속도를 줄이자 작은 항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대한 문이 달린 두꺼운 금속 울타리가 바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이드는 큰 보트, 아니 커다란 선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 몇 명이 함께할 예정이죠? 라고 물었더니 가이드가 대답합니다. 우리 둘과 승무원 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더 작은 배로 바다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근처엔 어선이나 요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이드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유리바닥이 있는 큰 선실이 보입니다. 유리에 올라서도 괜찮아요. 아주 두꺼워서 깨지지 않아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해안에서 멀어집니다. 바위가 많은 바닥, 산호, 그리고 화려한 물고기떼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배 밑에 물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가이드가 속삭입니다. 저기 있어요. 그 생물은 거대합니다. 세미 트레일러보다 긴데 거의 타고 있는 배만큼 길어요. 몸 모양은 현대의 왕도마뱀과 비슷하지만 더 길고 더 유선형입니다. 이것은 수영을 더 잘하게 해주죠. 사진은 짧은데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요. 넓은 꼬리에는 삼각형 모양의 판이 달려 있어요. 수영을 할 때 이 생물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몸을 꼿꼿하게 유지합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힘찬 꼬리예요. 힘겹게 목소리를 내서 소리칩니다. 공룡이다! 아니에요. 하고 가이드가 반박합니다. 모사사우루스예요. 공룡이 아니에요. 파충류죠. 당신 세계에서 가까운 친척은 뱀과 왕도마뱀입니다. 눈앞에 있는 모사사우루스는 가장 큰 종에 속하는데 꽤 드뭅니다. 많은 종류의 모사사우루스들이 있어요. 가장 작은 건 겨우 1m 길이에요. 평균 길이는 길어봤자 4m입니다. 그러나 큰 표본은 여전히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꼬리로 살짝 건들기만 해도 작은 배는 두 동강이 날 거예요.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모사사우루스는 얼마간 보트 밑에서 수영을 하다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가이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아채고 대답을 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공기가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수면에 떠올라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얕은 해안을 선호하죠. 모사사우루스가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주둥이를 볼 수 있어요. 두턱엔 삼각형 톱니가 두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혀가 보여요. 그런데 잠깐만요. 혀가 두 갈래인가요? 대체로 모사사우루스의 입은 뱀의 입처럼 보여요. 이빨도요. 먹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뒤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